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 강사 윤홍준입니다. 자, 오늘 우리 2021년 1회 전기기사 실기 시험을 치르신 모든 수험생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우리 그 실기 시험 보신 문제 복원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저압전로의 절연 성능에 관한 표이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우리 KC로 이제 적용되면서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의해서 어떻게 바뀐 부분이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110V, 220V 이렇게 공층전압으로 외웠었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그렇죠. 어떠한 SAV, 세이프티, 우리 세이프티 엑스트라 로우 볼티지, 한마디로 어떠한 특별조합, 안전한 특별조합, 그리고 프로텍티브 엑스트라 로우 볼티지, 한마디로 보호되고 있는 특별조합해서 이 위에 부분은 뭐였어요? 그렇죠. 1차와 2차가 절연되어 있는 회로, 그리고 아래쪽 FEAV 같은 경우는 1차와 2차가 절연되어 있지 않은 회로, 이런 것들을 아마 학습하셨을 테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요. 역시나 우리가 실제로 절연 저항계로 측정을 하였을 때 배터리를 넣은 기구를 측정을 한다 그랬죠. 따라서 그때 사용하는 전압, 시험 전압 250, 2배인 500, 2배인 1000. 그래서 250 하나 기억해 주시면은 2배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절연 저항 같은 경우도 어땠어요? 그쵸? 바로 0.5 기억하시고 2배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0.5 1메가오hm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는 간단하지만 우리 학습을 하신 분들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반드시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접지 저항의 세 가지 요소를 쓰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내가 공부했던 것들이 맞나? 이게 맞나? 틀리나?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걸로 예상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신 바로 어떠한 이러한 기계기구에서 이렇게 접지선이 내려오겠죠. 그렇다면은 접지선이 내려와서 이렇게 토양, 한마디로 대지 안쪽으로 쓱 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연결되는 바로 얘를 접지 도선, 접지 도체, 이 땅속 깊이 연결되는 이 라인은 접지 도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접지 도선과 그리고 어떤 거, 그렇죠, 우리가 철봉형이나 아니면은 접지극 판형으로 해서 어떠한 접지극을 이렇게 사용하죠. 그러면 이쪽이 접지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이 접지선, 접지도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접지도선, 접지도체라고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한 접지도선과 접지극의 각종 저항이 일단 중요할 테고요. 그리고 이 땅속으로 뭐가 있어요? 흙이나 안반이나 자갈이나 무언가가 이렇게 있겠죠. 바로 얘네들의 그렇죠, 고유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 토양의 대지 고유 저항,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바로 얘의 고유 저항. 고유 저항율이라고 해도 문제는 없겠죠. 토양의 고유 저항, 대지의 고유 저항 이렇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매설한 바로 이 접지극과 바로 이 고유 저항들과의 그렇죠, 토양과의 바로 접촉 저항. 바로 여기에 접촉이 되는 이 접촉 저항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접지 저항의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한다? 접지도선과 접지극의 저항과, 그리고 접지극 표면과 주위 토양과의 접촉 저항과, 그리고 주위 토양의 대지 고유 저항, 이 세 가지가 주요 요소가 된다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고요. 아마도 다들 답을 보니까 선생님 저거 제가 알았던 건데요 라고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런 거를 조금 어떻게 이렇게 끊어서 쓰시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제 끊어서 썼을 때보다는 실제로 이 바로 접지극과 이 도선,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는 이 접지 도선은 안 썼는데요. 그래도 그거는 좀 괜찮을 수 있어요. 왜? 이러한 접지 도선이나 접지극의 저항과, 그리고 어떠한 접촉 저항과, 그리고 대지의 바로 토양의 대지 고유 저항, 이러한 파트가 중요한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답안을 이렇게 작성했는데요, 저렇게 작성했는데요,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우리 채점자분들께서 이거를 100% 정확하게 작성한 것과 아니면은 일부를 작성한 거는 이제 채점자분들의 재량에 맡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보조 릴레이 ABC의 계정기로 출력 레벨이 생기는 유접점 회로와 무접점 회로를 그리시오라는 문제네요. 단 보조 릴레이의 접점은 모두 A 접점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얘도 우리 과거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A와 B를 같이 ON 하거나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이렇게 푸실 때는 논리식, 출력식을 먼저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X1의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논리식을 써보죠. A, B를 같이 ON, 둘 다 움직이거나 그러면은 둘 다 움직였을 때 출력이 발생하니까 둘을 곱하는 이 AND 느낌이 이렇게 나셔야 되고 하거나 또는 C를 ON할 때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플러스 C. 바로 이게 X1의 논리식, 출력식이 되겠고요. 이 사항을 지금 이제 답안에는 우리 뭘로 가령으로 표현했지만요. 유접점 회로를 그리시오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세로로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를 A 접점, 하나를 이렇게 A의 A 접점, B의 A 접점, 그리고 자, 이쪽으로 C의 A 접점을 넣고 두 개를 O와 연결해서 X1이라는 이러한 출력을 만들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러한 유접점이 나올 수 있고요. 무접점 회로도 그리세요 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페이지를 굳이 넘기지 않고 제가 여기다가 다 그려보죠. 자, 우리가 어떠한 A와 그리고 이 B가 지금 곱이 먼저 돼 있죠. 그렇다면 직렬 곱을 먼저 이렇게 AND 모형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C가 어떻게 5어, 병렬 합이네요. 그러면은 이러한 모양으로 합을 그려서 X1 출력 나옵니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A를 ON하고 B 또는 C를 ON할 때 X2 출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X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A를 ON하고 그럼 A가 혼자 이렇게 먼저 나오고 그리고 B 또는 C를 ON할 때 그러면은 이게 아니죠. 그리고니까 이렇게 곱을 해야겠죠. 그리고 B 또는 C를 ON할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 곱 B 플러스 C가 되겠고요. 자, 얘를 우리 또 유접점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A와 그리고 B, C를 병렬로 그려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X 이번엔 2의 출력입니다. 여기 이렇게 2로 조금 바꿀게요. 여러분 2의 출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X2 출력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또한 무접점도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논리식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또 무접점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자, 무접점 그리면요. 또 A 이렇게 놓으시고 우리는 무언가 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기 전에 가로형 한마디로 이 B와 C가 뭘로? 5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얘와 바로 A와 어떻게 AND 최종 이러한 모양으로 그려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우리가 어떠한 논리식을 간단히 써놓고 이렇게 유접점, 무접점을 해결하시면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4번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4번은 전열기 문제가 나왔네요. 우리가 기본 공식만 알고 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도씨의 물 4리터를 용기에 넣고 1kW 전열기를 사용하여 90도씨로 가열하는데 25분이 소요됐답니다. 전열기의 효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우리 전열기에 대한 공식만 하나 기억하시면 되죠. 자, 전열기 공식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왼쪽은 전열기가 만들어내는 열량, 오른쪽은 물이 필요로 하는 열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전열기가 만드는 열량은 860에 PT 2타가 되겠죠. 자, 물이 필요로 하는 열량은 CM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CM 세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CM의 T2 마이너스 T1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여기서 T2라고 하는 것은 나중 온도, T1은 처음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15도씨의 물을 90도씨까지 올린다 그러면 얘가 나중 온도고 15도씨가 처음
시작 온도가 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를 뺀다는 것은 내가 몇 도만큼 상승시킬 거냐. 이걸 우리가 온도 차라고 합니다. 온도 차. 그래서 요거를 온도 차라는 개념으로 세타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해본다면 자, 여기 P라고 하는 것 요게 바로 이제 전열기 용량이 되겠죠. 전열기의 용량.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것이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것은 이 전열기 용량은 반드시 킬로와트를 써야 되고요. 시간은 아워라는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PT가 킬로와트 아워가 되고요. 1킬로와트 아워가 860을 곱하면 킬로칼로리란 열량으로 환산되는 거기 때문에 이 단위를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특히 여기 많이 실수합니다. 이게 시간이 초의 개념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항상 아워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타라고 하는 게 효율이 되겠죠. 효율.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우항은 이제 물이 필요로 하는 열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C는 바로 B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의 10종 8구 시험 문제는 물이 나옵니다. 지금도 문제에서 주어진 게 물이죠, 물. 그럼 물은 비열이 얼마냐? 항상 1이죠. 물인 경우에 비열이 1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M이라고 써 있는 건 질량이 되겠습니다. 내가 물을 얼마큼을 데필 거냐. 그리고 세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온도 차가 되겠죠. 그래서 860 PT 2타는 CM 세타다라는 전열기 공식 하나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효율 구하라는 얘기니까요. 2타를 구하라는 얘기고 2타에 대해서 식을 이항 정리하면 860 PT분의 CM 세타가 나올 거고요. 자, 860에다가 전열기 용량이죠. P는 전열기 용량이 지금 1kW짜리가 됐으니까 1. 그 다음에 여기 시간은 제가 아워를 넣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출제자가 지금 25분이라고 줬으니까요. 얘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60분의 25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열은 1이고요. 질량은 4리터. 온도는 90도에서 15도씨를 빼주면 이게 온도차가 되겠죠. 네, 그리고 퍼센트로 구한다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해서 100분율로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3.72%가 돼서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지는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중 케이블의 사고점 측정법과 절연의 건조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열거한 겁니다. 다음 방법 중 사고점 측정법과 절연 감시법을 구분하시오라고 됐네요. 일단 사고점, 우리가 케이블이 사고 난 지점이 어디냐, 정확히 사고 난 지점을 찾아내는 방법. 그 다음에 사고 난 지점까지는 모르겠지만 사고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바로 그걸 절연 감시법이라고 합니다. 케이블의 피복이 손상되거나 이래서 지락이라든가 누전이 발생하게 되면 그게 케이블 절연이 지금 양호한지 불량한지 이걸 찾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난 지점이 정확히 어딘지를 찾는 그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구분하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보시면 공교롭게도 순서가 아주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매거법이라는 게 바로 우리 절연 저항계를 이용해서 케이블의 절연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죠. 매거 또는 탄젠트 델타라는 것도 이제 결국은 누설 전류, 유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누설 전류를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부분 방전 측정법도 결국은 케이블의 임의 한 점에서 방전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케이블의 절연 정도가 양호한지 불량한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네들 가지고 판정이 되면 케이블이 양호하다, 절연이 양호하다, 불량하다 이건 알 수 있지만 만약에 케이블이 불량하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느냐 이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케이블의 정확히 고장난 지점을 찾는 방법은 이제 4, 5, 6에 나와 있는 머레이 루프법,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휘스턴 브리지를 이용한다 그래서 휘스턴 브리지법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캐패시티 브리지법, 그러니까 정전 용량법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펄스 레이더법 또는 펄스 인가법 이렇게도 부르는 거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임피던스법이라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 5, 6 세 가지가 바로 케이블의 정확한 사고 지점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점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4, 5, 6번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절연 감시법,
1, 2, 3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